법인등기부 등본. 이름만 들어도 벌써 딱딱하고 머리 아프시죠? 근데요, 이게 사실은 한 기업의 모든 비밀과 역사를 담고 있는 뭐랄까 숨겨진 자서전 같은 거예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서류 한 장으로 기업의 모든 걸 파헤치는 진짜 기업 탐정이 한번 되어보시죠. 자, 법인등기부 등본. 이게 뭐냐면요. 회사한테는 주민등록초본이랑 정말 똑같은 겁니다. 우리 초본 때 보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이사했고 이름은 언제 바꿨는지 싹 다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서류 한 장에 법인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탐정의 제1원칙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뗄 때는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 버전으로 떼야 한다는 거. 왜냐고요? 지금 보이는 멀쩡한 모습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재밌는 드라마는 전부 지워진 과거, 바로 이 말소된 기록 속에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볼까요? 바로 회사의 이름, 즉 상호와 본점 주소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본점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 히스토리를 쭉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걸어온 길이 눈앞에 지도처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게 그냥 주소 몇 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있는 성장 스토리를 읽어내는 게 핵심이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2015년에는 702호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7층 전체를 쓰게 되고 결국 2022년에는 자기 사옥을 떡하니 매입합니다. 이 주소 이동 기록만 봐도 이 회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바로 돈이죠. 이 돈의 흐름, 즉 자본금의 변화를 추적해서 회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포착해 보겠습니다. 자본금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증자와 감자. 쉽게 말해서 증자는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본금 몸집을 키우는 거고요. 보통 입찰에 참여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유치할 때 필요하죠. 반대로 감자는 주식수를 줄여서 자본금을 좀 슬림하게 다이어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분명히 주식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류생 자본금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거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익 소각이라는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가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돈, 즉 이익 잉여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핵심은 뭐냐? 장부상 자본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에서 이 이익 소각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이건 거의 100% 전문가가 컨설팅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결정적이에요. 보세요. 일반적인 감자는 주식하고 자본금이 같이 줄어들죠. 하지만 이익 소각은 달라요. 주식수는 줄었는데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마법이 일어나는 포인트인 겁니다. 그 마법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보이세요? 9억 원. 주주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회사에서 가져가는데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그런데 회사의 공식적인 자본금은 그대로 지켜지죠. 이야, 정말 엄청난 기술 아닌가요? 자, 돈의 흐름을 봤으니까 이제 사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임원진 명단과 그들만의 내부 규칙을 통해서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원 목록을 보실 땐 이 세 가지만 딱 체크해 보세요. 첫째, 임원들 중에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 많은가? 그럼 가족 기업일 확률이 아주 높죠. 둘째, 3년마다 꼬박꼬박 해야 하는 중임 등기를 제때 챙겼나? 이걸 보면 회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주식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뒀는가? 이건 외부로부터 우리 회사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특히 이 중임 등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이사 임기가 3년이라서 연임을 할 때마다 등기를 새로 해줘야 하거든요.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놓치는 회사가 정말 많아요. 이건 단순히 과태료 몇 푼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인 관리부터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아주 명백한 레드 플래그인 셈이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만약 이런 조항이 있다? 그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주식을 팔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게 바로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인데요. 일종의 성벽 같은 거예요. 창업자가 원하지 않는 외부인이 우리 회사 주주가 되는 걸 막고 또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장치 중 하나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단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진 조각들을 쫙 모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이 정보들을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업 탐정 실전 가이드입니다. 자, 첫째, 수사의 시작은 언제나 말소사항 포함 버전 잊지 않으셨죠? 둘째, 본점 주소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성장 스토리를 재구성해 보세요. 셋째, 자본금 변동 기록에서 결정적인 금융 이벤트를 포착하고요. 넷째, 임원 명단으로 가족 관계나 관리의 꼼꼼함을 체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주식 양도 제한 같은 특별 조항으로 회사의 방어 전략까지 완벽하게 읽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그냥 딱딱한 기록물이 아니었던 거죠.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의 눈에는 한 회사가 겪어온 성공과 위기, 그 치열했던 전략과 고민이 모두 담겨있는 정말 살아 숨쉬는 한 편의 자서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이 모든 암호를 풀어낼 해독키가 쥐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궁금했던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 한 장을 펼쳐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업의 숨겨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시겠습니까?